자, 역대급 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장은요, 기본이 숏, 그리고 롱을 째리셔야 되는 장입니다. 무슨 뜻이냐? 기존 숏은 홀딩을 하시되 지금부터는 언제든 롱장을 노려야 될 때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 데서나 롱잡을 하시겠어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준이 있으셔야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왜 그렇게 봐야 되는 장인지 제가 ICT와 그리고 파동의 기본적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만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ICT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상황을 봤을 때 아래로 쏟아지는 쐐기형 형태로 하락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저점을 일봉으로 완벽하게 따주는 형태를 보이면서 내부 유동성을 모두 다 회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 저점의 유동성을 회수했다는 것은 이곳에 진입가 혹은 손절가를 걸어둔 투자자들을 모두 다 청산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부 유동성 다음은 무엇일까요? 외부 유동성을 회수하러 가야 됩니다. 자, 외부 유동성을 회수하러 가기 위해서는 롱이 나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곳에서 알 수 있는 단 하나, 이 모든 외부 유동성을 다 회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준과 그리고 내가 익절해야 되는 타이밍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외부 유동성을 회수하러 가는 스타팅 지점이 어딘가, 롱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그 자리를 파동을 통해서 짐작 그리고 유동성으로 크로스 컨펌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 하락 5파가 진행 중이고 파동에서는 이 큰 파동 안에도 세부 5파 카운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5파 하락주 몇 개까지 내려왔을까? 우리는 1, 2, 그리고 3파까지 저점을 찍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3파의 저점이 나왔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죠? 자, 1파의 끝점과 1파의 시작점을 되돌렸을 때 1.618 자리까지 3파의 끝이 내려온다. 자, 그럼 3파의 목표가는 찍었고 우리가 이것을 임펄스 파동으로 보기 위해서는 1파의 끝점을 훼손하지 않는 선까지 4파의 반등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 5파의 하락이 진행된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하락이 남았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자리를 주봉으로 가져와서 파동과 유동성으로 모두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ICT 관점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지지 버튼을 가지고 있었던 이 자리를 이탈하면 어떻게? 제가 요런 자리, 우리가 지금까지 다르게 지지를 하고 있던 요 저항선까지 내려올 확률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자리는 어떻게? 이탈 자리를 그리면 강하게 패닉셀이 떨어질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ICT 관점에서도 어떻습니까? 이 아래까지 여전히 하방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공통점, 파동으로 보나 ICT 관점으로 보나 지금 하방이 열려있는 상태다. 하지만 기존을 숏을 가져가되 하방이 열려있다는 것은 다시 스타팅을 시작하는 롱잡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현입니다. 자, 여러분 진짜 미쳐 날뛰는 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대로만 계속해서 하시면 여러분들이 크게 잃을 장은 절대 아니라고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자리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바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 한시가 급하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동성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이전 저점을 따면서 확실하게 유동성 수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안에 있는 내부 유동성을 조금 따줘야 된다. 그렇다면 롱이 나와야 되지만 우리가 이 저점을 어디까지 딸지 확신할 수는 없는 자리다. 왜냐? 이번 주봉을 봤을 때 저는 이번 주봉이 확실히 이 선 아래로 이탈할 것을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렸고 이런 빨간색 선 어디입니까? 이전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지지해주는 선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탈한다면 이전 지지 저항이 됐던 자리까지 빠르게 패닉셀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뭐가 나와야 된다? 한 번에 롱잡 기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숏만 치는 게 아니라 롱을 째려야 되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관점이었죠. 이 자리로 지금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ICT에서는 지금 거의 다 왔죠. 거의 다 빠졌어요. 파동 관점에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동도 1, 2, 3, 4, 5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5파 안에도 세부 1, 2, 3, 4, 5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제가 파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기본만 알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제가 기존의 파동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던 파동을 다루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보다 굉장히 가볍게 다룰 겁니다. 이유가 뭐냐? 여러분, 각자 해석하기 나름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해석하기 나름에서 공통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만 가져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거기에서 봤을 때 1, 2, 3 지금 3파까지 나왔다. 어제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에서 3파가 마무리를 되려면 이전 1파에서의 저점, 지금 보이시는 이 흰색 선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4파 반등이 끝나야 됩니다. 끝났죠? 그 다음에 5파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파동 보시는 분들 난리 나요. 아니, 이건 3파가 아니다. 여기에서 3파가 끝난 게 아니라 한 번 더 내려와서 연장이 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머리 아프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봤던 대로 4파가 나왔다면 지금 뭐가 시작되고 있어요? 5파 하락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ICT 관점과 똑같이 하방이 좀 더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여기가 3파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겠어요? 4파 반등의 시작이니까 똑같이 이전 저점을 회수하지 않는 선에서 하락이 이어집니다. 그러니 단기 반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파동을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깊게 파는 시간에 그냥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롱잡을 하는 게 더 빠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리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 저녁에도 계속 실시간 브리핑을 여러분들 매매일지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점은 어제 매매일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쇼 포지션 제 공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존 쇼 포지션 분들은 그냥 홀딩하고 있으면 되는 자리였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런 자리를 여러분 이제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정확히 어제 영상에서도 우리가 두 가지의 반등 자리를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기준이 이전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의 요 사이까지 도달할 수 있는 간섭하지 않는 선의 임펄스 파동의 하락이었습니다. 반등 뒤에 재하락이 있을 거다. 그리고 제가 똑같이 코인인사이트 들어가셨을 때 반등 목표가 딱 여기까지 이전 자리 최대가 어딘지도 말씀을 드렸고 아래쪽 보시면 역대급 통수 마지막 수익 기회까지 모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타점은 실시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시간 제 리딩방 아니죠 여러분. 금전 요구 전혀 들지 않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브리핑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과 함께 했고요. 들어가시는 방법은 여러분 단 하나입니다. 아래쪽 링크 통해서 신청 버튼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들어오시기 전 상승이라고 두 글자 그리고 응원 댓글 함께 남겨주시면 들어오시는데 문제가 없으니 여러분들께서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입장 방법 안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ICT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CT 관점에서 현재 슬기형 패턴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위로 튀었을 때 상방이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것이다. 하지만 이 기준으로 갈 때 오히려 저점을 잡는다는 생각보다는 안전하게 잡으실 분들은 위에서 먹는 게 오히려 낫다. 뭐 파동상으로는 하락이 조금 더 남았다라고 하지만 결국엔 파동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점을 잡기 위해서 그것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ICT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또 한 번 내려오면서 장대 음봉이 만들어졌고 이 음봉에서 FVG가 나왔습니다. 어제자 똑같이 말씀을 드렸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이제 ICT 관점에서는 너무나 잘 아실 건데요. 자, 파동 머릿속에 다 지우고 이것만 보세요. 제가 어제 만든 이 음봉에 뭘 넘어야 된다라고 했죠? 여기 음봉에서 만든 FVG의 중단선을 지지를 받고 올라가야 뭐가 있을 수 있다? 추가 상승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리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똑같겠죠. 지금 장대 음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나오는 중단선을 넘어야 되고 지금 이 4시간 봉이 만드는 마무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장악 형태나 FVG를 체크를 해줘야 된다. 근데 자꾸 이렇게 저점을 갱신하다 보면 슬기형 패턴을 어떻게 사이가 좁아지는 구간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상단 트리거까지 보면서 우리가 롱을 한번 잡아볼 수 있다. 하지만 오늘 뭐가 있다?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구라 반등장이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까지 대비를 하면서 싹 밀어버리는 하방 대비 숏 리스크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니 물량을 모아가는 구간 그리고 한 번에 나가리 될 수 있기 때문에 숏을 아직까지는 풀면 안 되는 구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ICT 관점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쐐기형 패턴을 그리고 있고 쐐기형 패턴은 언제 상방으로 터질지 모르는 패턴이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부터 저점이 올 때마다 롱을 노려봐야 하는데 하방이 조금 더 남았나라고 봤을 때 우리 주봉에서 보고 있던 이전 지지 라인을 이탈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하방까지의 위험도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 롱잡을 째리되 우리가 계속해서 타고 내려온 이 음봉들이 만드는 매도세의 갭 구간을 지지를 받아서 넘어주는지를 확인하면서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이 하단까지 도달해서 쐐기형 패턴의 좁은 입구까지 내려왔을 때는 위에 있는 상단 이 급락하는 형태에 지금 한 번도 뚫어주지 못했죠. 이 형태를 이곳을 기간 횡보로 뚫든 그냥 매수세로 뚫든 이 뚫어주는 지지 라인까지 확인을 하고 롱잡을 해볼 수 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월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롱이 나온다라고 해도 단기적인 구라 반등이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방 리스크를 철저히 책임지고 분할 익절을 다짐육 하듯이 좀 때려주셔야 됩니다. 말이 다짐육이지 계속해서 익절을 하란 뜻은 아니니 그냥 비유 정도로만 들어주시고요. 두 번째, 파동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큰 5파 하락에서 1파, 2파, 그리고 3파가 진행됐다까지 어제 우리가 영상에서 말을 했는데 이 3파 뒤에 어디 1파를 간섭하지 않는 선에서 4파가 나왔다.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간섭을 하지 않고 4파가 끝이 났고 그 다음 뭐가 진행되고 있다? 1, 2, 3, 4, 5의 5파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그런데 하락이 남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ICT 관점과 똑같지만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것을 3파의 연장이라고 봐서 1, 2, 3, 4, 5 여기까지가 3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든 말든 파동은 인사이트가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4파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여기를 넘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방으로 떨어지는 리스크가 있는 것이 ICT 관점과 똑같다. ICT 관점은 내부 유동성을 다 땄으니 이제 외부 유동성을 따줘야 되는 차례인데 이것을 모두 다 딴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봤을 때 파동을 보시는 분들이 방향성을 확정짓고 가고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지금 ICT 관점과 크로스 컨펌을 하셔서 기준대로 매매하시는 게 더욱 좋은 장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또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함께 할 예정이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나오는 자리 있다면 어제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어제 새벽에 밤을 좀 새서 계속해서 목이 좀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오후에 조금 더 정리된 자료로 여러분 포지션 어떻게 찾으면 될지 말씀드릴 테니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서 질문 있으신 분들 아래쪽에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지금 숏 포지션 분들은 홀딩 그대로 하고 계시면 됩니다. 추가 숏 들어가도 되나요? 조금 애매합니다. 롱 들어가실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동성 따고 FVG 중단선 딸 때까지 홀딩 하셔야 됩니다. 매도세가 셀 때는 섣불리 잡는 롱은 위험입니다. 자, 롱을 모아가야 되지만 기준이 필요한 시점, 하방 리스크는 있지만 추격 숏을 들어가기에는 어려운 시점, 진짜 역대급 난이도 장에 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브리핑 오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